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가장 친절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동철 씨, 올해 62세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35년간 근무하다가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죠. 아내 순자 씨와 함께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동호회 모임 어땠어? 순자 씨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아주 좋았어. 특히 새로 들어온 박 선생이라는 분이 참 인상적이더라고. 동철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동철 씨는 퇴직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실버 하이킹 클럽에 가입했었죠.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가벼운 등산을 하고 뒤풀이도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인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새로운 멤버가 합류했습니다. 박종민이라는 58세 남성이었죠. 키는 보통, 말끔한 차림새에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분이었어요. 박 선생님, 어떤 일 하셨어요? 첫 모임에서 회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 저는 중소기업 경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 여유를 좀 부려보려고 해서요. 박종민 씨가 겸손하게 답했죠. 동철 씨는 박종민 씨의 첫인상이 매우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더라고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죠. 김 회장님, 대기업 임원 출신이시니까 경험이 정말 많으시겠네요. 저 같은 사람은 배울 게 많습니다. 박종민 씨가 동철 씨에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박 선생님도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동철 씨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박종민 씨는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사는지 물어봐도 아, 별거 아닙니다라며 슬쩍 화제를 돌리곤 했죠. 첫 번째 등산이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박종민 씨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의 물잔이 비면 재빨리 채워드리고 누군가 음식을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휴지를 건네주었어요. 박 선생님 정말 사람이 좋으시네요. 회원 중 한 분이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동철 씨는 그날 밤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었죠. 박종민 씨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어? 순자 씨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새로 운 분이 좀 특이해서 동철 씨가 대답했습니다. 특이하다니? 글쎄, 너무 완벽해 보여. 말도 잘하고 배려심도 많고 예의도 바르고. 근데 그게 오히려 어색하다고 해야 하나?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도 참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감사해 해야지 의심부터 하고. 동철 씨도 아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두 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산 둘레길을 걷기로 했었죠. 총 12명의 회원이 참석했는데 박종민 씨는 이번에도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습니다. 특히 70대 초반의 이영희 할머니에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이영희 할머니는 남편을 작년에 여의고
혼자 살고 있는 분이었는데 좀 외로워하시는 편이었어요. 할머니, 천천히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종민 씨가 이영희 할머니의 팔을 부축해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박 선생님.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영희 할머니가 고마워했어요. 동철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그런데 그날 점심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원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박종민 씨가 갑자기 동철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회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따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서요. 물론이죠. 무슨 고민이신데요? 사실은 박종민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자를 찾고 있거든요. 회장님 같은 분이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동철 씨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네요. 건강 관련 사업인데 특히 시니어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이에요. 요즘 고령화 시대잖아요. 정말 전망이 좋을 것 같은데. 박종민 씨는 그때부터 30분 동안 자신의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동철 씨는 예의상 들어주긴 했지만 내심 불편했어요. 등산 모임에서 갑자기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박 선생님, 사업 계획은 좋아 보이는데 오늘은 등산 모임이니까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박종민 씨가 미소를 지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동철 씨는 그때 박종민 씨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차가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정말 찰나였지만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동철 씨는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그래, 사업 이야기를 갑자기 했다고? 순자 씨가 의아해했습니다. 응, 뭔가 어색했어.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혹시 당신이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걸까? 동철 씨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단순히 우연일 수도 있고 자신이 너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부터 동철 씨는 박종민 씨를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동철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베란다에서 아침 공기를 마시는데 문득 박종민 씨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보지? 동철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인터넷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죠. 동철 씨는 컴퓨터를 켜고 박종민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봤어요.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쓸만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김 회장님, 박종민입니다. 반갑게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동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각을 읽은 듯한 타이밍이었거든요. 아,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업 건도 있고 개인적으로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서요.
동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박종민 씨를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 스타벅스는 어떠세요? 2시쯤? 네, 알겠습니다. 오후 2시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만났습니다. 박종민 씨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 역시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네요. 박종민 씨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박 선생님도 일찍 오셨네요. 제가 항상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오는 습관이 있어서요. 커피 주문하시죠. 둘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박종민 씨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박종민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사업 말인데요. 사실 투자금이 좀 부족해서 고민이에요. 회장님 같이 경험이 많으신 분이 투자에 참여하시면 정말 든든할 텐데. 동철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목적이 있었구나. 박 선생님, 혹시 사업 계획서 같은 걸 준비해 오셨나요? 아, 물론이죠. 박종민 씨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동철 씨는 사업 계획서를 훑어봤어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장 조사 데이터가 너무 모호하고 재무 계획도 비현실적이었어요. 이 시장 조사 자료는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동철 씨가 물었습니다. 아, 그게 제가 직접 조사한 거예요. 물론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동철 씨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박 선생님, 이전에 어떤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셨나요? 박종민 씨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어요. 아, 그게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했었어요. 플라스틱 부품 만드는 회사였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작년에 정리했죠. 회사명이 어떻게 되나요? 아, 그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혹시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철 씨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박종민 씨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박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모르는 분과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그때였습니다. 박종민 씨의 얼굴에서 완전히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 순간 동철 씨는 처음으로 박종민 씨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기회라는 건 자주 오지 않아요. 지금 거절하시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데, 박종민 씨의 목소리에 미묘한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신중해야죠. 제가 성급하게 결정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박종민 씨는 잠시 동철 씨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회장님, 저는 포기를 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언젠가는 마음을 바꾸실 거라고 생각해요. 동철 씨는 그 말에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박종민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회장님, 우리 모임 다른 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시네요.
특히 이영희 할머니 같은 분은 정말 순수하시고 믿음직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철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왜 갑자기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동철 씨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상한 사람 같아. 사업 계획서도 엉성하고 자기 과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 그럼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직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 단순히 사업 제안을 한 것뿐인데 순자 씨도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럼 일단 모임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심하라고 말해봐. 그런데 누가 믿을까? 모든 사람이 박 선생을 좋아하고 있는데 그날 밤 동철 씨는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검색해 봤어요. 사기꾼들의 수법,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범죄 사례들. 읽으면 읽을수록 박종민 씨와 비슷한 패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친절한 접근, 신뢰관계 형성 투자나 사업 제한 금전적 피해.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었어요. 다음 날 동철 씨는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는 정상훈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정 선생님, 박종민 씨에 대해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박 선생님요? 왜요? 글쎄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김 회장님, 박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인데요. 어제도 이영희 할머니 집에 가서 도와주고 오셨다던데. 뭐라고요? 이영희 할머니 집에? 네, 할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철 씨는 깜짝 놀랐어요. 박종민 씨가 벌써 이영희 할머니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동철 씨는 급하게 이영희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김동철입니다. 아,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할머니, 혹시 어제 박종민 씨가 집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아, 맞아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집안 전구도 갈아주시고, 무거운 짐도 옮겨주시고. 할머니, 혹시 그분이 다른 이야기도 하셨나요? 투자나 사업 같은. 어머, 회장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식품 사업인데 수익이 정말 좋을 거라고. 동철 씨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박종민 씨가 벌써 이영희 할머니를 타겟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혹시 돈을 투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박 선생님이 내일 다시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믿을 만한 분 같아요. 할머니, 잠깐만요. 투자 이야기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특히 잘 모르는 분과는. 아이고, 회장님. 박 선생님을 잘 모르는 분이라니요. 우리 모임에서 제일 친절하고 좋은 분인데. 혹시 회장님이 질투하시는 건 아니죠? 이영희 할머니는 오히려 동철 씨를 의심하는 투였어요. 박종민 씨에 대한 신뢰가 너무 깊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할머니,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일 박 선생님이 오시면 저도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박 선생님과 제가 둘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기로 했거든요. 동철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박종민 씨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자신뿐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박종민 씨로부터였어요. 회장님, 오늘은 좋은 하루 되셨나요?
저는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네요. 동철 씨는 그 문자를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이영희 할머니를 만날 계획을 암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어떡하지? 박 선생이 내일 이영희 할머니를 만날 예정이야. 분명히 투자금을 요구할 거야. 순자 씨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아직 사기를 친 건 아니잖아. 경찰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럼 직접 가서 막아야지. 동철 씨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영희 할머니가 피해를 당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오후 동철 씨는 이영희 할머니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종민 씨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할머니를 보호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오후 3시쯤 정말로 박종민 씨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꽃다발과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박종민 씨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가 12층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영희 할머니의 집은 1203호였어요.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박종민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요? 무슨 소식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강식품 사업 말인데요. 투자 기회가 이번 주까지만 유효해요. 다음 주부터는 투자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럼 어떡하죠? 할머니가 지금 결정해 주시면 최소 투자금인 500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적어도 2천만 원은 투자해야 한다고 하던데. 동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김동철입니다. 안에서 잠시 조용해지더니 이영희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동철 씨가 인사하며 안을 들여다보니 박종민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 김 회장님. 반갑네요. 박종민 씨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박 선생님도 여기 계시네요. 혹시 할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나요? 아, 그냥 안부 차 들렀는데 할머니가 차라도 한 잔 하라고 하셔서. 동철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았어요.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서류가 뭔가요? 아, 그게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투자건인데. 할머니, 이런 중요한 결정은 가족들과 상의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아드님과. 박종민 씨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할머니께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간섭할 일은 아니죠.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할머니께서 속으시는 것 같아서. 뭐라고요? 박종민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영희 할머니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회장님, 박 선생님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이 좋은 분을. 할머니, 박 선생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세요? 어떤 회사에 다녔는지, 집이 어디인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박종민 씨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김 회장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를 사기꾼 취급하시는 건가요? 제가 언제 사기꾼이라고 했나요? 다만 할머니께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충분히 신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시는데 왜 회장님이 방해하시는 거죠? 그때 동철 씨가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박 선생님, 그럼 투자금을 어디에 입금하라고 하셨나요? 박종민 씨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건 회사 계좌에. 회사 이름이 뭐죠? 그게 개인정보라서 투자를 받으려면 회사 정보는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종민 씨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저는 선의로 좋은 기회를 드리려고 한 건데 이렇게 의심받으며 모욕을 당할 필요는 없겠네요. 박종민 씨는 서류들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박종민 씨가 나가자 이영희 할머니가 동철 씨에게 화를 냈어요. 회장님, 왜 그러세요? 박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괜히 기분 상하게 하시고. 할머니,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인지 확실하세요? 물론이죠.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동철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영희 할머니는 여전히 박종민 씨를 믿고 있었죠. 할머니, 일단 투자는 하지 마세요. 제발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동철 씨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막았네.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건 막았잖아. 하지만 박 선생이 포기할 것 같지 않아. 분명히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거야. 그날 밤 11시쯤 동철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동철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저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형사 박민수입니다. 박종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동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종민 씨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김 씨,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30분 후, 동철 씨는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박민수 형사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김 씨, 박종민이란 자가 김 씨 주변에 나타났죠? 네, 맞는데. 어떻게 아셨나요? 우리가 몇 달째 추적하고 있는 사기꾼이에요. 진짜 이름은 이재현 45세입니다. 동철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기꾼이라고요? 네, 주로 중년층이나 시니어를 타겟으로 해요. 친목 모임에 들어가서 신뢰를 쌓은 다음 가짜 투자 사업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죠. 박민수 형사가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박종민, 아니 이재현의 사진과 범죄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액이 8억 원이 넘어요. 피해자만 30명이 넘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잡지 못한 거죠? 이자가 정말 교묘해요. 사기를 치고 나면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활동하죠. 그런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김 씨가 오늘 이영희 씨 집에 갔던 거 알고 있어요. 그 아파트에서 장기간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동철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이영희 할머니는 다음 타겟이었을 거예요. 오늘 김 씨가 방해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을 잃을 뻔했죠. 지금 당장 체포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민수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사기를 친 게 아니라서 현행범 체포는 어려워요. 하지만
김 씨 덕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생겼어요. 어떤 증거요? 김 씨가 협조해 주시면 이재현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어요. 김 씨가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거래 과정을 녹화하는 거죠. 동철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완벽하게 보호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자를 잡으려면 김 씨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동철 씨는 지금까지 박종민 씨 때문에 느꼈던 불안감과 의심이 정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는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어요.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죠. 집에 돌아와서 동철 씨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여보,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구나. 당신 직감이 맞았어. 다행히 이영희 할머니는 피해를 안 당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어. 그럼 모임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지. 그런데 과연 믿을까? 모든 사람이 박 선생을 좋아하고 있는데. 동철 씨는 내일부터 시작될 위험한 게임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종민 씨, 아니, 이재현을 함정에 빠뜨리는 작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동철 씨는 박민수 형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서 인근의 조용한 식당에서였어요. 김 씨, 어젯밤에 잠은 좀 잤어요? 박민수 형사가 염려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나서.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어요. 박민수 형사가 작은 기계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게 녹음기예요. 셔츠 단추에 숨길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건 초소형 카메라고요. 정말 작네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네. 이재현이 직접 투자금을 요구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장면만 녹화되면 돼요. 그럼 사기 미수로 체포할 수 있거든요. 동철 씨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접촉하죠? 어제 일이 있었는데 이재현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김 씨가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고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과요? 네, 어제 너무 의심해서 미안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투자에 관심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체면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동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듯한 계획이었습니다. 언제 연락하면 될까요? 오늘 오후쯤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급해 보이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동철 씨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계획을 점검했어요. 여보,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화를 내면 어떡해? 경찰이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오후 3시, 동철 씨는 이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 아, 김 회장님. 반갑네요. 이재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근했어요. 어제 일로 전화드렸어요. 제가 너무 그랬나 싶어서. 아니에요. 회장님이 할머니를 걱정하시는 마음이니까 이해해요. 사실은 동철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도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체면상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이재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 조용한 곳이면 좋겠는데. 그럼 지난번에 갔던 스타벅스는 어떨까요? 7시 정도에. 좋습니다. 그럼 7시에 뵙겠습니다. 저녁 7시 스타벅스에서 만났습니다. 이재현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동철 씨를 맞아주었어요. 회장님,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네요. 저도 그래요. 혹시 사업 자료 가져오셨나요? 물론이죠. 이재현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동철 씨는 셔츠에 숨겨진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박민수 형사가 근처 테이블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며 지켜보고 있었죠. 박 선생님, 이번 투자는 최소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회장님 같으신 분이라면 2천만 원 정도는. 하지만 급하시면 1천만 원부터도 가능해요. 2천만 원이면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 30% 이상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6개월 후면 2,600만 원 이상 받으실 수 있죠. 동철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사기꾼이구나. 이런 수익률이 가능할 리 없는데. 그런데 투자금은 어떻게 입금하면 되죠?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이재현이 메모지에 계좌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이 계좌는 회사 계좌인가요? 네, 저희 회사 전용 투자 계좌예요. 동철 씨는 메모지를 받으며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제대로 녹음하고 있기를 바랐어요. 언제까지 입금하면 될까요? 내일까지만 해주시면 이번 투자 라운드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입금하겠어요. 이재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번 투자로 큰 수익을 얻으실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재현이 동철 씨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런데 회장님. 네.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동철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니에요, 그냥. 어제 일이 있어서 혹시 경찰이나 그런 쪽에 신고하신 건 아닌지 궁금해서. 동철 씨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전혀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회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죠. 이재현이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철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재현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카페를 나오면서 이재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입금 확인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네. 혹시 다른 분들께는 이 투자건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일반적으로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동철 씨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박민수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떠셨어요? 녹음이 잘 됐나요? 네, 계좌번호도 받았고 투자금도 요구했어요. 훌륭해요. 이제 이재현을 체포할 수 있어요. 내일 오전에 작전을 실행하겠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동철 씨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박민수 형사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김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재현이 사라졌어요. 어젯밤에 잠복하고 있던 곳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동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체포는 일단 불가능해졌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이재현이 사라지기 전에
김 씨의 개인정보를 모두 조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족, 주소, 재산 상황까지. 동철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우리가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김 씨와 가족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해 주세요. 동철 씨는 급하게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 혹시 모르니까. 당신은 어떻게? 나는 경찰과 함께 있을 거야. 이재연을 꼭 잡아야 해. 그날 오후 동철 씨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재연으로부터였어요. 회장님, 재미있는 게임이었네요. 하지만 게임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곧 연락드리겠어요. 동철 씨는 그 문자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재연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동철 씨는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안전을 위해 권한 것이었죠. 김 씨, 이재연이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일단 며칠은 여기서 지내세요. 다른 모임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특히 이영희 할머니. 이미 연락해서 주의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재연은 주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을 타겟으로 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씨, 이영희 씨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박민수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어젯밤에 집이 완전히 뒤져졌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돈이나 귀중품은 그대로 두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들만 가져갔더라고요. 동철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개인정보를? 이재연이 이영희 씨의 정보를 수집한 것 같아요.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거겠죠. 할머니는 무사하시죠? 네, 다행히 그날 밤에는 딸 집에 가 계셔서 화를 면했어요. 오후에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씨 실버 하이킹 클럽 회원 중 세 분이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무슨 전화요? 김 씨를 사칭한 사람이 전화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동철 씨는 경악했습니다. 그럼 이재연이 제 목소리를 흉내내서 그런 것 같아요. 다행히 회원들이 의심해서 피해는 없었지만 정말 교묘한 수법이에요. 그날 저녁 동철 씨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재연이었어요. 받으세요. 녹음하고 있으니까. 박민수 형사가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뭘 원하는 겁니까?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으니까 이제 제가 회장님을 함정에 빠뜨릴 차례죠.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피해를 당하게 될 거예요. 물론 회장님이 저를 포기하고 사과한다면 멈출 수도 있지만요. 당신이 사기꾼인 걸 알았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합니까? 증거가 있나요? 이재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경찰이 저를 체포했나요? 아직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잖아요. 그럼 뭘 원하는 겁니까? 간단해요. 회장님이 우리 모임 사람들에게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에 대한 모든 의심을 풀어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내일부터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전화가 끊어진 후 박민수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자가 정말 위험해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모임 회원 중 한 분인 김철수 씨가 전화했어요. 회장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제 이름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액 구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산 적 없는데. 이어서 다른 회원들로부터도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어요. 누군가 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금융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재현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민수 형사가 분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재현을 빨리 잡아야 해요.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그날 오후 동철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님, 제가 이재현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대로 가면 모임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할 거예요. 박민수 형사도 고민했습니다. 동철 씨 말이 맞았거든요. 그럼 철저하게 준비해서 만나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동철 씨가 이재현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예요. 아, 회장님. 마음을 바꾸셨나요? 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 당하는 걸 볼 수 없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죠. 현명한 선택이네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은 어떨까요? 여의도 한강공원 벤치에서. 좋아요. 오늘 저녁 8시에 만나죠. 저녁 8시 여의도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동철 씨는 이재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박민수 형사와 다른 경찰들이 시민으로 위장해서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동철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8시 10분쯤 이재현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에서는 더 이상 친근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이재현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건 그만두세요. 대신 제가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정말인가요? 이재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동철 씨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정체를 말해 주세요. 박종민이 가짜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재현이 잠시 놀라더니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역시 회장님은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네요. 답해 주세요. 좋아요. 어차피 이제 숨길 필요도 없으니까. 이재현이 표정을 바꿨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이재현이에요. 나이는 45세고 직업은 글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전문 사기꾼이라고 하면 될까요? 동철 씨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라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나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100명은 넘을 거예요. 주로 당신 같은 퇴직한 중년 남성들이죠. 돈도 많고 외롭고 그래서 속이기 쉬워요. 후회는 안 해요? 후회? 왜 후회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약한 사람이 당하는 거지. 동철 씨는 이재현의 차가운 진심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우리 모임에 들어온 것도 물론 계획적이었죠. 시니어 모임을 타겟으로 하면
한 번에 여러 명을 속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영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쉬운 타겟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뭐요? 나쁜 사람이라고요? 이재연이 비웃었습니다. 회장님도 젊었을 때 사업하면서 깨끗하게만 살았나요? 남을 밟고 올라선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동철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재연의 말에 동조할 수는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속이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정당화? 저는 정당화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때 이재연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정말 순진하시네요. 무슨 뜻이에요? 경찰이 주변에 숨어 있다는 걸 모르는 줄 아세요? 동철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재연이 함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미 며칠 전부터 회장님이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하고 온 거죠. 무슨 준비요? 이재연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뭘 하려는 거예요? 회장님, 아내 순자 씨, 지금 친정에 가 계시죠? 그런데 그곳이 정말 안전할까요? 동철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이 버튼을 누르면 글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변에 숨어 있던 경찰들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이재현, 꼼짝 마. 하지만 이재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늦었어요, 형사님들. 이재현이 휴대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동철 씨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경찰들이 달려와서 이재현을 제압했어요. 이재현, 당신을 사기 미수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한다. 이재현은 수갑을 차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사람은 또 나타날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동철 씨는 이재현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김 씨, 고생하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재현은 앞으로 오랫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될 거예요. 동철 씨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재현이 체포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철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여보, 정말 힘들었지? 순자 씨가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응, 하지만 다행히 잘 끝났어. 실버 하이킹 클럽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동철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다음 날 동철 씨는 이영희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 회장님. 어서 와요. 이영희 할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많이 놀라셨죠? 아이고, 그러게요. 박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동철 씨는 할머니가 상처받지 않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씩씩해 보였어요. 할머니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하셔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회장님, 저는 괜찮아요. 살아보니까
그런 일도 있는 거더라고요. 중요한 건 회장님 같은 진짜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동철 씨는 할머니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셨잖아요. 미안해요, 회장님.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앞으로는 회장님 말씀을 잘 들을게요. 그날 오후 실버 하이킹 클럽 회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재현 사건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이번 일로 많이 놀라셨죠? 총무 정상훈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박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한 회원이 말했어요. 다행히 김 회장님이 알아채셔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동철 씨는 회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로 사람을 믿기 어려워지셨을 텐데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겠어요.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영희 할머니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오히려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으셨는데요?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김 회장님처럼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해주는 분이 진짜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모든 회원들이 동철 씨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어요.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동철 씨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었죠. 그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정상훈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임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겠어요. 하지만 너무 의심만 하면 안 돼요. 이영희 할머니가 말했어요. 좋은 사람도 못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모임 후에 동철 씨는 박민수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 이재현 재판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하고요. 다행이네요. 김 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면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뭘 했다고.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동철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실버 하이킹 클럽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회원들은 이재현 사건을 통해 더욱 끈끈해졌어요. 오늘은 북악산으로 가볼까요? 동철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날씨도 좋고. 이영희 할머니가 밝게 답했어요. 등산을 하면서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TV에서 시니어 대상 사기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던데 우리도 조심해야겠어요. 맞아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동철 씨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하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동철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요? 첫째,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해요. 진짜 좋은 사람은 단점도 있고 실수도 하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박 선생님은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정상훈 씨가 끄덕였습니다. 둘째, 갑자기 친해지려고 하거나 개인적인 정보를 너무 많이 물어보는 사람도 조심해야 해요. 맞아요. 처음 만났는데 투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이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셋째,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해요. 회장님이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들었어야 했는데 회원 중 한 분이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등산을 마치고 뒤풀이를 하면서 이영희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가요, 할머니? 우리 모임에서 안전지킴이를 정하면 어떨까요? 새로운 분이 오시면 한 달 정도는 특별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요. 동철 씨가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투자나 사업 이야기를 하면 바로 다른 회원들과 상의하기로 해요. 모든 회원들이 동의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동철 씨는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어떤 걸 배웠는데?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의심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균형이 중요하다는 얘기네. 맞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거든. 순자 씨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서 정말 다행이었어.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생각하기도 싫어. 하지만 이제 다른 시니어분들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겠어. 며칠 후 동철 씨는 지역구청에서 하는 시니어 안전교육 강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사기꾼을 직접 만났던 경험이 있는 김동철입니다. 강의실에 앉은 60여 명의 시니어분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합니다. 특히 친절함을 무기로 우리에게 접근하죠. 동철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결정을 재촉하지도 않죠. 강의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제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동철 씨는 정성스럽게 답했습니다. 일단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면 경찰서에 문의해 봐도 좋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동철 씨를 아내가 맞았어요. 오늘 강의 어땠어? 정말 보람 있었어.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니까 정말 뿌듯해. 동철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재영 같은 사람들이 또 나타날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있을 거라고요. 며칠 후 박민수 형사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 씨가 한강의 덕분에 사기를 미리 막은 사례가 벌써 3건이나 돼요. 정말인가요? 네, 시니어분들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더라고요. 동철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해야겠어요. 김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그런데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 동철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겠어요. 한 달 후
동철 씨는 전국 각지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버 하이킹 클럽은 더욱 활기찬 모임이 되었습니다. 회원들은 서로를 더 잘 챙기게 되었고, 새로운 분이 오시면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알아가는 문화가 생겼어요. 어느 토요일 등산길에서 이영희 할머니가 동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번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동철 씨는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더 현명해지고 더 가까워졌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던 동철 씨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거예요. 최근 시니어 대상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대규모 사기를 막은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씨는 직감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여보, 당신 유명해졌네. 순자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어쩌지.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하지만 동철 씨는 마음속으로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며칠 후 동철 씨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 온 편지였어요. 김동철 선생님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편지를 씁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사람을 만났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는 것 같아요. 동철 씨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여보, 이런 편지가 계속 와. 정말 뿌듯해. 당신이 한 일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구나. 6개월 후 동철 씨는 시니어 안전지킴이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시니어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한 명의 피해자도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철 씨가 창립 총회에서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참석한 50여 명의 회원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이영희 할머니도 그 단체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다른 할머니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의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1년 후 동철 씨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겉으로 착한데 위험한 사람 시니어를 위한 안전 가이드였어요. 책 출간 기념회에서 동철 씨는 말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직감과 경험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김동철 씨의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박종민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처음 만났는데 너무 친절하고 완벽해 보이고 갑자기 투자나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첫째,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의심해 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단점도 있고 실수도 합니다. 둘째, 갑자기 친해지려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물어보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셋째,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면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오랜 경험이 만들어낸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넷째,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믿을 만한 친구와 상의하세요. 다섯째, 급하게 결정을 재촉하는 사람은 100% 의심해 보세요. 진짜 좋은 기회라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줄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사기꾼들 때문에 망가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모은 소중한 돈,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의심스러운 사람을 만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김동철 씨처럼 용기를 내어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혜는 갖춰야 하죠.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 사람의 주의가 여러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